테니까 그냥 실수하는 게 있으면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장표가 되게 많죠. 근데 겁먹지 마세요. 시간 맞춰서 끝낼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빨리 퇴근해야 되고 하니까 네, 시간은 칼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10시까지죠? 10시까지니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체크 포인트라고 이야기한 건 그냥 핵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강의는요 듣는 사람들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살에 뉴스킨을 시작했거든요. 32살에 시작했어요. 2001년도에 처음 2001년도에 LOI 사인을 하고요. 제가 2001년도 10월 달에 대리점이 됐으니까 지금 2021년도 6월이죠. 이제 4개월 후면 만 20년째 뉴스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리더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오래 했다면 오래 하고 뭐 경험도 사실 많다면 많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사장님,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20년 동안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20년 동안 이 힘든 일을 꾸준히 해 오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요즘 들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딱 들으면요, 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20년을 보냈지? 근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결혼한 분들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24년이 됐거든요. 24년. 24년이 됐는데, 이 질문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장님, 결혼을 24년 동안 한 여자하고 사셨는데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 없으셨어요? 힘들 게 없으셨어요? 어떻게 안 헤어지고 이렇게 24년 동안 한 여자하고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이 질문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결혼도 선택한 거죠. 선택을 할 때 그냥 눈앞에 보기 좋은 것만 믿고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후회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되고 가족도 봐야 되고 친구들도 봐야 되고 이 사람 성격도 봐야 되고 외모만 갖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셨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여자 만나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 그렇게 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눈앞에 좋은 것만 보고 선택을 했다가 후회라는 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책임감을 갖고 그죠? 늙어 죽을 때까지 그죠? 살으라고 하잖아요. 물론 저도 결혼하면서 후회한 적은 있었어요. 후회한 적. 여러분 한 번씩은 후회해 본 적이 있죠. 아, 내가 너무 일찍 결혼했나? 우리 아버지 말처럼 좀 나이 좀 먹고 연애 좀 많이 해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자를 20대 때 보는 이상과 30대의 여자 보는 이상형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제가 25살에 연애해가지고 27에 결혼을 했거든요. 예. 20대 때 결혼을 해서 그런 후회를 한 번 해본 적은 있어요. 결혼해서요, 저도 힘든 적이 있었고요. 자꾸 와이프의 단점이 보인 적도 있었고. 하지만 결혼을 했다면 내가 미래까지 내다보고 이 여자와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살아야 될지 꿈을 그리잖아요. 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렇죠? 바꾸기보다는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오래 사는 비결 아닌가요? 누스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년을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시작할 때 내가 누스킨을 선택한 그 장점과 좋은 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스킨도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단점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선택한 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말 카멜레온처럼 누스킨은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럼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한 번도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고민을 한두 번 잠깐 해본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처음 마음에 들었던 그 누스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와이프한테도 마찬가지, 윤혜정 사장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여자를 왜 선택했지? 이 여자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지? 그리고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단점은 없었나? 있었어요. 근데 단점이 안 보였어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자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변한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할 땐 누스킨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은 떠나는 사람은 뭐예요? 나 이래서 헤어지려고. 그죠?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누스킨 비즈니스는 그냥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평생 누스킨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먹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시종밀관. 시종밀관. 누스킨은 실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마음을 오래 간직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처음 마음을 오래 갖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오래 가지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시작이 되게 중요해요. 정말 내가 뭔가 꿈과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 과정에 힘든 일도 있겠죠. 그걸 미리 예상하고 그걸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습관이 유일하게 좋은 습관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도 제가 제 스스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정말 사장님한테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해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누스킨 검토도 2달을 넘게 했거든요. 신중하게. 제가 누스킨 비즈니스 하면서 저 모닝스쿨 교장을 7년인가 했어요. 7년. 네. 4년을 연속하다가요. 금방 마무리 짓고 쉬고 있는데 이길재 사장님이 전화 오셔서 다시 모닝스쿨 교장이라고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요. 제가 1달을 넘게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혹시나 내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이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1달 고민 끝에 결정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모닝스쿨을 해야 되는 이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처음 모닝스쿨 교장했을 때와 지금 교장을 했을 때 내 영향력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가 마지막 모습을 그리고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모닝스쿨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똑같이 나와서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요, 제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 살들 되게 많이 쪘잖아요. 막 진짜. 네. 저도 살이 되게 많이 쪘었거든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단한 게 뭐냐면 살을 빼야겠다라고 결단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제가 김경주 사장님 되게 부러워하는 게 정말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저 연세에 저 몸매를 유지하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엽기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뭐였냐면 1만 보 이상 걷기 100일 연속하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뭘 했냐면요. 10,000보 걷기에 건강에 유리한 점, 이 강의들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2월 때 추운 겨울에 시작해가지고요. 더운 여름 때까지 거짓말 안 하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걸었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거의 2만 보씩을 걸었어요. 2만 보씩. 네. 그냥 그런데 그거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걷는 건 운동 안 돼. 근육 빠져.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산을 싫어하는 제가 혼자서 등산을 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도 100일이 끝났는데 일주일에 4번 정도는 10,000보 이상 걸어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습관이 뭐냐면 제가 2월 달부터 출퇴근할 때 차를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전철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선릉 출퇴근을 하거든요. 그리고 약속이 있어도 차를 갖고 가지 않고 대중교통이 있을 땐 대중교통만 갖고 가요. 그랬더니 내 일상이 달라지고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보 걷기를 하면서 살만 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되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꾸준히 하기 위해선 시작할 때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시작했다면 끝을 봐야죠. 그리고 지금 또 만보걷기를 하고 나서 지금 생긴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요즘 너무 우리 나태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비즈니스 편하지 않아요? 시스템 나오려면 옛날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애들 맡기고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선릉에 와서 미팅 1시간 반 참석하고 돌아가야 되고 이걸 했던 1년 반 전에 그렇게 비즈니스 했는데 이제 집에서 내가 어떤 복장을 아랫도리는 다 반바지잖아요. 대부분. 윗도리만 바꿔서 모니터만 키면 참석할 수 있는 이 미팅 되게 어찌 보면 우리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코로나 없어지잖아요.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일상 오프라인으로 들어오게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2번씩은 아침부터 밤까지 사무실에 출근하는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100일 챌린지 끝나면서 제가 모닝스쿨 100일 챌린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5주째 모닝스쿨을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7시 20분에 모닝스쿨 MBM 들어가서 팀들 모아놓고 지금 100일 동안 월화수목금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00일을 완주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주가 지났거든요. 5주가 지났는데 하루도 지각한 적 없고 하루도 결석한 적 없고 모닝스쿨 집에서 들을 때 일부러 이복장으로 들어요. 씻고. 왜냐하면 나중에 일상으로 들어갈 때 이게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작이. 그래서 의식적으로 팀에 저와 함께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완벽하게 끝나는 그 시점에 제 에너지도 더 많은 에너지가 생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우리 많은 곳에서 배우잖아요.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폰서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먼저 목표를 이루신 리더분들에게도 배우는 것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나에게 더 많은 흡수가 되는 게 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스폰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들리지 않다가 내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스폰서 얘기가 맞다라는 걸 저는 열이면 열 다 확신해요. 그러면서 후회하죠. 진작에 그렇게 할 걸. 왜 스폰서가 얘기할 땐 들리지 않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특히나 최근 들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봤어요. 저는 빠른 성장을 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 할 때보다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남들은 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지만 누스킨 안에서는 사실 20년 팀메이트 치고는 큰 돈을 버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 블루다이아몬드 평균 연봉 있잖아요. 그죠? 5억 정도 되죠. 5억. 네. 평균 연봉을 조금 까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이 과정에 오면서 늘상 느끼는 거죠. 요즘 들어서 20년을 한 나도 모르고 있는 것이 있구나. 20년인 저도 깨닫는 게 있구나. 그래서 후회라는 걸 해요. 진작 할 걸. 전 빠른 성장을 한 사람 아니라 저는 블루 다이아몬드도 8년이나 걸렸고요. 백만장자가 되는데도 12년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티메리트가 되는데도 1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어감도 나쁘죠. 18년이 걸렸는데 사실 제가 2020년 1월 달 티메리트거든요. 뉴질랜드 티메리트예요. 네. 참 창피한 얘기죠. 오히려 저라는 사람한테는 어쩌면 누스킨에서 제가 걸림돌일 수도 있어요. 저 주변에 이런 얘기 들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장님 저 천천히 가려고요. 저도 권준범 윤회장 사장님처럼 천천히 가려고요. 이 얘기 들을 때 막 쥐구멍으로 숨고 싶어요. 왜 하필 그런 거 할 때는 권준범 윤회장처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솔직히 늦게 된 저의 입장으로는요. 말리고 싶어요. 천천히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결국은 뭐하고 똑같냐면 100m 달리기 하는 거하고 마라톤하고 뭐가 힘들어요? 마라톤이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캡틴그룹 체육대회 하는데 100m 선수 뽑고 5000m 선수 뽑고 마라톤 선수 뽑으면 여러분 어디 가실래요? 야 굵고 짧게 한 18초 뛰고 말자. 100m 하겠죠. 마라톤 하겠다는 사람 있을까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죠? 아니면 병원 신세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라톤을 뛰려면요, 뭐가 필요하냐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가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 5년 만에 팀을 떼는 것보다 18년 걸려서 팀을 떼는 게 훨씬 힘들어요. 불쌍하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 팀LT가 되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 얘기를 조금씩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왜 늦게 갔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과에는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해요. 여러분 핀이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빨리 가는 게 나쁜 걸 수도 있고 천천히 가는 게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사장님 저는 천천히 가려고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빨리 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빠른 필업을 했다 사라진 사람이 있거나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진 사람들 있죠. 그죠? 그래서 야 LTO를 잘해가지고 막 축하받고 막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사라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LTO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LTO로 빠른 성장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의 차이. 여러분 누스킨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을 보고 집중하는 사람이고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결과를 보고 네,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해요. 근데 저는 천천히 갔다라는 건 뭐냐면 핀업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긍정적이지 못했다는 걸 수도 있겠죠. 결국은 있잖아요. 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던 것 같아요. 선택은 내 생각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18년이 돼서 팀메이트가 딱 되고 보니 12년 만에도 할 수 있었던 걸 왜 지금 했지? 라는 후회가 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18년 돼서 팀메이트 됐을 때의 내 상황이나 12년 차의 내 상황이나 오히려 12년 차가 낫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하냐면 사장님 저는 지금 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직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사장님 저는 지금 팀메이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중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결과는 생각이 만들더라고요. 2020년 1월에 팀메이트가 됐을 때 그 상황은 3년 전, 4년 전보다 훨씬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어요. 제 조직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제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고 제 에너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팀메이트가 되냐면요. 생각을 바꾸면서 된 거예요. 어떻게요? 핀업이 중요하지. 나한테는 지금 핀업만큼 중요한 게 없어. 이 생각 하나 바꾸면서요. 내 조직 사이즈와 상관없이 팀메리트가 되더라. 벨로시티 팀메리트는요. 우리 이런 생각하죠. 사장님 벨로시티는 웰스 맥스마이저와 달라서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하죠. 그죠? 근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트너는 뒤로 나 빼고요. 나만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부족한 게 채워지던데요. 그런데 그 얘기를요. 저희 스폰서님은 늘 했었어요. 그걸 증명해냈죠. 아, 스폰서 얘기가 맞구나. 윤혜정 사장님의 목표는요. 백만장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내가 생각하는 아이들의 인생에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뉴스킨을 시작했고요. 시작할 때부터 백만장자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공부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면 더 이상 나에게 사업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저희 윤혜정 사장님이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갔어요. 네. 벌써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로 떠난 지 4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저는 집에 가면 혼자 있어요. 근데 지금은 둘째 딸이 한국에 와 있어요. 방학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 4년 전에 캐나다로 떠났어요. 떠나서 뭘 했냐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해서 밴쿠버로 가서 4년째 살고 있어요. 갈 때요. 명함도 안 들고 가고 대문 가방도 안 들고 가고 정장도 안 들고 가고 옷을 다 놔두고 갔어요. 일 안 할 거라고. 근데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일을 하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시작엔 계기가 있죠. 사실 이 아이가 둘째 아이인데요. 그 상제리제 웨딩홀에서 돌잔치 했었어요. 저희 LY Q1 때 이 아이가 돌잔치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22살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 때문에 누스킨한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 능력에 맞게끔 후원해주는 역할을 해야겠다 해서 이 아이한테도 돈 되게 많이 지금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거든요. 큰 아이는 3살 때 누스킨 했는데 지금 24살이 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영화과, 예고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캐나다에서 연극영화 쪽을 공부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어엿한 숙녀가 돼서 자기 인생 살고 있죠. 네. 이 두 아이들이 다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이라 사실 뭐 김경주 사장 아들 많이 키우고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세상 제일 부러운 게 김경주 사장이거든요. 제가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조카들이 제 아들인지 알아요. 네. 저희 딸 두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고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스킨에서 번 돈은 다 애들한테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원 없이 그러니까 부모 욕심에 시킨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주기 위한 부모의 역할이 윤혜정 선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살면서 사는 거 보면서 늘 어떤 생각했냐면 누스킨 진짜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누스킨 사지 않고 은행원 생활이었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은행원으로 살았다면 과연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물론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열심히 하면. 네. 하지만 이거 다 해주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보다는 아이들한테 이걸 해주고도 남는 인생 앞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수 있는 누스킨에 되게 감사했어요. 또 윤혜정 사장님이 Y가 뭐냐면 윤혜정 사장님 머리 되게 좋아요.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희 주례 결혼 주례 선생님이 민병철 박사님이었거든요. 아세요? 영어 박사님, BCM 잉글리시. 네. 민병철 박사님이 윤혜정 사장님 그냥 스승이에요. 어학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대학을 못 가고 예전에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조흥은행 시험 봐서 은행원으로 입행을 해서 이렇게 은행 생활을 돈 벌려고 은행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생 아니 우리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키우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한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누스킨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루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 역시도 그것에 너무 감사했고 캐나다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제가 캐나다를 못 들어간 게 2020년 3월 21일 날 한국 들어와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누스킨 비즈니스 좋은 게 뭐예요? 따로 살아도요. 한두 달 혼자 있는 거 지겨우면 캐나다 가서 한두 달 살다가 또 한국 와서 한두 달 살다가 내가 누스킨에서 완벽한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정말 반성을 했던 계기가 이게 저희 캐나다 집이거든요. 좋죠. 그런 데서 밥 먹어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되게 어렵게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흙수저거든요. 부모님한테 재산 하나도 못 물려받고. 그래서 제 강의 보면 아이 싱크대에서 목욕시킨 사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늘 한이요. 내 집장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누스킨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참고로 술도 못 마셔요. 술도 못 마시고 지금도 골프도 안 치고요. 사실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차도 잘 안 끌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근데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 누스킨 사업자를 제가 전철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깜짝 놀라면서 못 본 척 하더라고요.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제가 쪽팔릴까봐. 저 하나도 안 쪽팔리거든요. 이거 말이 좀 그러나. 안 창피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소문이 이상하게 나더라고요. 야, 권 사장님 돈 못 보나 봐.
전철 타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들린대요. 네. 근데 몇 번 마주쳤어요, 사람들을. 근데 저는 누스킨에서 정말 좋아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차도 없이 살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차 욕심도 없어요. 네. 근데 저는요, 집 욕심은 있어요. 차보단 집이에요. 그리고 뭐 캐나다에도 좋은 차 있고, 굳이 내가 한국 대중교통 잘 돼 있는, 해외는 차 없으면 못 다니거든요. 굳이 내가 전철 타면 신분당선 타면 사무실까지 35분, 40분이면 오는데, 내가 막히는 데를 내가 힘들게 1시간 10분씩 걸려가지고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제가 정말 이거는, 전 누스킨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없이 시작했지만 누스킨으로 아이들 재테크 교육시키고 평생 한이었던 집도 강남에 하나, 분당에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초기 다이아 때부터 해서 했던 게 여러분 요즘 부동산가가 엄청 오르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분당 요주위와 강남 요주위에 샀던 이 집으로 재테크도 하고 있고 정말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Y가 없더라고요. 뭐 굳이 팀메이트 돼야 돼? 아, 우리 먹고 살면 됐고 파트너도 후원해주면 되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핀업에 대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벨로시티로 변하면서 15개, 12개가 아닌 6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1대도 뭐 9개는 많은 건 아니지만 12개로 블루다이아몬드 유지했다가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죽여버리고 네. 뭐 9명 있으면 내가 블루다이아몬드 소득 버는데도 지장 없고 그냥 100%다 권리 소득으로 들어오고 있고 사실 그래서 에너지도 없었고 Y도 없었고 네. 초기 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저희를 깨닫게 해준 게 있었어요. 핀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거.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의리고 하나는 책임감이었어요. 의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폰서님 계시죠? 스폰서가 30대인 분도 계시고 친구인 분도 계시고 그죠? 네. 뭐 아직 40, 50대인 분도 계시고 여러분 저희 스폰서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81살이세요. 81살. 네, 81살. 60세에 시작하셨어요. 공영배사님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성공해야 되는 거 맞죠? 어느 순간 공영배사님이 되게 많이 늙으신 걸 봤어요. 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 연세면 언제 갑자기 돌아가셔도 뭐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없는 그런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상 중국을 다니시고 늘상 선릉에 나오셔서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뭐 특별히 막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거 없으시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보면서 그리고 늘 티멜틱으로 혼자 가셨어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공영배사님이 트립을 못 가는 환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심하게 느꼈던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파트너들은요, 내 스폰서가 어느 정도의 위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는 걸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 비교하는 것과 똑같은 별거 아닌 거지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 키를 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요즘 아이들 대화하는 거 보면 니네 집 몇 평이야? 그죠? 내 집 전세야? 니네 차 뭐야? 하면서 괜히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기죽고 이러는 거죠. 근데 나는 어른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파트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 못하는. 이 두 가지가 절 결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책에서. 리더는 권리보다 책임이 중요하다. 저는 그동안 백만장자가 되고 안정적인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 안정적인 소득을 벌면서 내가 원하는 집도 사고 그렇죠? 소득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걸 보고요. 권리만 너무 누렸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책임이라는 건 시스템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 책임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마지막 숙제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깨달음이 누군가가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팀이 됐냐면 에너지로 된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도 뭔가 잃어본 적이 있죠. BR 될 때 잃어본 적이 있죠. BR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돼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죠? 루비가 됐을 정도 있죠. 루비가 됐을 때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루비가 돼야 되겠다는 이유가 가슴 깊이 와닿는 사람은 조직이 없어도 루비가 되더라고요. 그죠? 그걸 알면서도 모르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매일 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라고 늘상 우리는 강의에서 책에서 봤어요. 하지만 안 오면 뭐예요? 내가 그걸 행동에 옮기자. 저희 스폰서님 좀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와서 미팅 때 잠깐 자리 함께 해주시고 가셨는데 더 늙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 더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파트너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 오셔서 빵 사들고 이렇게 빵 사들고 오셨다 가셨거든요. 네.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빵. 네. 그래서 빵 사들고 오셨는데 이 공영배 사장님이 이제 다음 달인가 다다음 달에 500만 장자가 되세요. 500만 장 되시는데 이제 정말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희 김영구 이성호 사장님, 김영구 사장님 뭐 사실 리더로서 완벽하시죠. 네, 그냥 저에게 비즈니스 파트너의 역할도 해주셨고, 근데 늘상 함께하고 있지 못한 파트너에 대한 죄송, 팀메이트를 혼자 보내는 것을,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시죠. 서진수사는 팀도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다 분리했잖아요. 브레이크어웨이 시켜서 그냥 유튜브, 서진수사는 리더스, 여기 우리 김경주 사장님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식구잖아요. 그죠? 다 출가시키고. 네. 그런데 그 식구의 제일 장손이 뭔가를 떳떳하게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걸 돌이켜보는 시간이 2019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톡을 받았어요. 제 캐나다 파트너거든요. 2019년도 8월인가요? 저도 팀멜 스폰서님 갖고 싶어요. 라고 1년도 되지 않은 캐나다 파트너가 이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이걸 보면서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사장님, 왜 꼭 스폰서가 팀멜트여야 돼요? 근데 딱 어떤 대답을 했냐면, 아이들이 부모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특히나 해외는 더 그렇거든요. 내 스폰서가 직급이 뭐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냐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기죽고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뭘 해줬냐면 이걸 만들어서 주더라고요. 2019년 8월 1일 잘 몰라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한 날 그달에 팀멜트 딱 해서 8월 1일에 팀멜트예요. 이때 되기로 마음먹었었어요. 늦지 않거든요. 저희가 뉴질랜드 할 때 1월 달까지거든요. 보통 3월 달까지인데 신규는 8, 9, 10, 11, 12, 1 딱 하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저희가 하기로 마음먹은 게 이때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취의 단계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취는 되는 것부터다. 되는 것, 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취의 단계를 되는 것, 하는 것, 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알고 있대요. 아는 것, 하는 것, 되는 것으로 알고 있대요. 왜 되는 것이 먼저냐면 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되기로 마음 먹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걸 힘들지만 해 나가면서 결국은 달성했을 때 깨닫게 된대요. 뒤에 알게 된대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사장님 팀멜 되셔야죠. 사장님 제가 뭐 아는 게 있어야 팀멜 되죠. 일단 공부 좀 하고요. 내가 조직 좀 만들고요. 어느 정도 팀멜 될 수 있을 것 같을 때 내 스스로가 알 때 그때 할게요. 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걸 우리는 늘상 배워와요. 하지만 배우는 걸 실전에 나한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그게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걸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행동과 소유는 따라온다. 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쉽다. 되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뭔가 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되기로 마음부터 먹으세요. 그리고 다른 거 다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결과 이런 거 다 있고요. 결과라는 건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마음을 안 먹는 것이.
그래서 가급적 마음을 먹었다면 하세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8월 달에 바로 한 게 뭐냐면 뉴질랜드 항공권을 끊었어요. 윤혜정하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였거든요. 바로 끊었어요. 그리고 하기로 작정했어요. 이런 걱정 안 했어요. 만약에 못 되면 어떡하지? 이거 항공권?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무조건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팀메이트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상황에서. 되는 걸 약속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현실 파악한 거예요. 4만 라인 있고 3만 라인 있는데 2만 라인이 없네? 1만 라인은 있네? 1만 라인은 쉽잖아요. 그죠? 뭐 4만 라인이 딱 4만 하는 건 아니죠. 4만 라인이 40만 오브이하고 3만 라인이 2, 30만 오브이하고 2만이 없고 이 다들 뭐 골드, 이그제큐티브, 골드, 라피즈, 조직 없는 루비. 결국은 2만 라인을 만들려면 루비가 루비를 만들고 루비를 만들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2만 라인은 꼭 7, 8명이 필요해? 2명 갖고도 2만 라인 할 수 있잖아요. 나만 하고 너만 하고. 돼요, 안 돼요? 김경주 사장님이 만오구이하고 이길수 사장님이 만오구이 하면 2만 아니에요? 만약에 초기 사업자라면?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리더들은 다 10,000GV가 목표였어요. 저도 대리점 첫 달 GV가 11,600포인트였어요. 난 그렇게 했으면서 왜 우리 파트너들은 2,000, 2,000, 2,000, 2,000, 2,000으로 2만 라인 하면 10명이 필요해? 왜 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기로 마음먹고 2만을 누굴 시킬까였어요. 근데 2만을 누구 시킬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캐나다 라인이었어요. 이 조선경이라는 사람. 저희가 2018년 10월에 캐나다에서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일대예요. 일대인데 한국 분이신데 제 중학교 동창의 친구거든요. 사업 시작한 지 대역이 오래돼서 이제 10년 차예요. 그냥 동네 아줌마.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 교육열이 높은 아주머니 10년 사업하시고. 근데 이분이 윤혜정 사장님 애들 유학 보내고 같이 가는 거 보고 애들 데리고 유학을 갔어요. 캐나다. 그래서 이분 한 분 사업자. 그리고 캐나다에서 만난 3분 사업자. 이 둘 중에 누굴 이만을 시켜야 될까 해서 2분. 오래 묵은 사람보다는 아직 아무것도 입혀지지 않은 사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2018년 10월 달에 사업을 했는데 이때는 팀에 욕심도 없었죠. 이 사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죠. 그냥 열심히 이 사람 갖고 2018년 10월부터 사업을 해나갔는데요. 사실 2019년 10월 1년이 지난 그 즈음에 제가 팀헬트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조성경이라는 사람이 조직도 없는데 사무실을 오픈했어요. 사장님 저도 팀헬트 파트너 갖고 싶어요. 그래서 리더가 항공권 끊고 팀헬트 무조건 되고 나 당신 조직 2만 만들겠다. 딱 2명밖에 없는데. 하니까 본인도 2만 될 걸 대비해서 사무실을 오픈하더라고요. 2달 후에. 이분이. 2018년 10월. 그런데 그 다음 2019년 11월에요. 한 달 후. 여전히 조직은 조성경 라인 3명. 이 3명 갖고 2만 했어요. 2만. 이분은 아까 유학 때문에 같이 따라갔거든요. 2019년 11월. 그래서 11월, 12월, 1월, 3개월 더 했죠. 해서 이 상태로 2만이 됐어요. 2만이 돼서 사업자 팀헬트가 됐고요. 그때마다 김영구 사장님 뭐 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장님 저희 2만 만들기 되게 힘든데요. 일단은 하기로 했으니까 할 거예요. 그런데 다음 팀헬트는 자신 없어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아직도 들깨달았죠. 근데 김영구 사장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사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팀헬트는 A하고요. 분명히 다음부터는 거저가게 될 걸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과는 생각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팀헬트를 힘들지만 했어요. 근데 뉴질랜드 팀헬트를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팀헬트 팁이 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2020년 3월 뉴질랜드 팀헬트가 되고 나서 2달 후에 뭐가 생겼냐면 캐나다에 BR 1개월 트럭이 생겼어요. 1개월 트럭. 전 세계 최초 캐나다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불과 아까 11월 달에 4명밖에 안 됐던 조직이 불과 몇 개월 만에 28개의 BR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그 조성경이라는 사람이 다이아가 됐고 그 밑에 그리고 또 아이 유학 때문에 갔던 그 엄마가 BR이었는데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 두 조직이 지금 월 매출 1억을 했어요. 6월부터. 이 BR 1개월 트랙으로.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성장했겠죠. 네. 결국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내가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tin이한 생각. 근데 리더들은 아는구나. 뭐가 핵심인지. 사장님, 벨로시티는 틀려요. 어떻게 4만 라인을 6개월 만에 해요? 각각 4만 오브이에요, 지금. 둘이 합쳐서 2019년 8월 달에 둘이 합쳐서 두 조직 합쳐서 만 오브이도 못하던 팀이 여기 4만 오브이, 여기 4만 오브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업하고 조직이 없는 사람들이요. 내가 생각 하나 바꾸면 6개월 안에도 4만 오브이 하는 라인이 생긴다. 그리고 캐나다가 있었던 1개월 BR 트랙을 내가 잘 활용하면 조직의 급성장은요. 소득의 확산, 조직의 확산은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을 또 옮겼어요. 남들은 코로나라 팬데믹 상황이라고 사무실 다 접고 캐나다에 있는 한인 사업자들이요. 다 집으로 들어가고 안 나올 때 제가 캐나다에 있는 형제라인들 있거든요. 형제라인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사무실 합시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다 노했었어요. 사실 우리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사무실 투자할 돈 없어요. 네. 그런데 저희만 사무실 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무실 또 리모델링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 100% 온라인으로 안 돌아가요. 여러분 캐나다가 한국보다 더 심해요. 근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반반씩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의 숫자도 되게 많아졌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 일대 성형주사님은 지금 뉴욕에서 사업하잖아요. 뉴욕도 되게 힘들죠. 네. 뉴욕에서도 지금 되게 열심히 이민가 있거든요. 성형주사님.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저희는 사실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시간대가 16시간씩 차이 나고 13시간씩 차이 나고 그래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 불모지였던 미주 지역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도 되게 많은 고민을 했고 특히나 미국에서 실제로 팀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벤치마킹하고 있는 1개월 BR 트랙과 넘버원 패키지 같은 제품 패키지죠. 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은요. 온라인으로만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온라인이 유리하죠. 땅덩어리가 크니까. 우리처럼 서울에서 부산이 먼데 그 4시간 반이면 가는 거지만 토론토에서 밴쿠버를 가려면요. 차로 가려면 하루가 넘게 걸려요. 이틀, 3일 걸려요.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화가 됐기 때문에 쉬운 거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대면으로 비즈니스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건 온라인이 우리가 유익한 거 많이 봤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요. 오프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돼 있어야 돼요. 오프와 온라인을 잘 장점을 아우러서 비즈니스를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하는데 좀 참고하시고요. 아메리카 퍼시 기업 103% 성장, 저희는 700% 성장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이 시기에 사실 되게 많은 수혜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플래티늄 팀메이트 됐잖아요. 플래티늄 팀메이트 됐는데 사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100만 달러 매출 성장을 했거든요. 원래 투스타가 100만 GV 상승이에요. 100만 GV 상승, OV 상승. 근데 저희가 OV로 95만 OV가 성장해서 투스타는 못 되고 원스타가 됐거든요. 근데 이 100만 달러의 성장이 다 미주 지역에서 났어요. 뉴욕과 캐나다에서. 오히려 한국 매출은 줄었어요.
한국은 사업자 수도 줄고요. 좀 정신 못 차렸죠. 코로나 상황 핑계로. 그래서 한국 팀도 그래서 반성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 상황 탓하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 온라인만 믿고 대면에 대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덕분에 런던 티멜리트를 저희가 플랫 팀으로 달성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뭐예요? 가장 위대한 힘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비즈니스는 지식 별로 안 중요해요. 지식을 많이 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해요. 지혜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핀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핀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가 된다는 게 아니라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스킨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게 아니라 내 성장의 발자취를 잊고 살더라고요. 잊고 살았더라고요. 내 성장의 발자취라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BR 됐을 때 내가 어떻게 BR이 됐는지, 루비 됐을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BD 됐을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잊고 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는데 나중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메리트가 되는 거나 BR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첫 번째, 스스로가 하고 싶어야 돼요. 맞죠? 나 BR 너무 되고 싶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되고 싶지 않은데 스폰서가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럼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BR이 뭐예요? 여러분 완벽한 BR은 뭘까요? BR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BR은 10단계 정도로 나눠질걸요? 완벽한 BR까지.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BR은 뭐죠? 대리점이 되면 알아서 2,000, 3,000포인트 자동 볼륨으로 빵빵 터주고 소비자가 제품 쓰면 소개해주고 그래서 대리점이 됐으면 알아서 2,000, 3,000, 4,000포인트 막 떠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우리가 아는 완벽한 BR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죠. 하지만 막상 처음에 BR 되면 다음 달에 2,000 하려면 또 노력해야 돼요. 그게 대부분 그래요. 그게 BR이에요. 근데 이게 뭐 BR이야? 이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BR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1년 후, 6개월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그냥 눈 감고 일어나면 알아서 8,000포인트 떠있고 10,000포인트 떠있고 문자 오잖아요. 귀하의 이달러 GV 포인트는 나 하나도 한 거 없는데 13,000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문자 오잖아요. 그죠? 그게 10단계예요. 왜? 되는 그 즉시부터 그게 되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핀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루비 되셔야죠. 사장님 전 그렇게 루비 되고 싶진 않아요. 루비가 되면 파트너가 알아서 움직여야 되고 내 라인이 알아서 창창 움직여 그게 루비지. 이거 내가 디귿다 맨날 같이 띄우고 같이 도와주고 마음 들어가면서 하는 게 뭐가 루비예요. 여러분 비할 때는 GV 안 만들어갑니다. 근데 왜 루비가 되는 그 1단계 루비는 알아서 내 라인이 짱짱하게 움직이길 바라요. 왜 BD면 알아서 움직이게 바라요. 저도 그랬어요. 결국은 리더들은 뭐라 그래요? 대면 생겨라고 얘기하죠. 사장님 조직이 있어야 제가 BD가 되죠. 그럼 뭐라 그래요? 권 사장 BD 되면 조직 생긴다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아니요 사장님. 저 일단 100명 대리점 만들고 BD 될게요. 근데 리더들 말이 맞아요.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 됐을 때예요. 사업이 2001년 10월에 대리점이 됐는데 2009년 9월에 35개 대리점이 있었고요. 이때가 7명이었으면 에메랄드죠. 에메랄드. 사업 8년 동안 1대 7명 만들었어요. 7명만 만들었겠어요? 만들었다 죽었다 만들었다 죽었다 했겠죠? 남은 게 7개. 그리고 에메랄드는 4대까지 갔죠. 그럼 4대까지 대리점 25개. 하나에 20만 원씩만 계산해도 거의 600만 원. 그리고 7, 8년 한 사람이 대리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GV들은 빵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에메랄드 때 한 700, 800 받았거든요. 은행원 다니면서 200 벌던 사람이 700 벌으니까요. 그죠? 뭐 생각하냐면 조직이 커야 돼. 비디는 영예로운 자이고 조직에 축하를 받아야 되고 난 100명 만들고 비디 되겠어. 라고 했을 때 이길재단 김영구사님이 늘상 했던 권 사장 비디가 돼야 100명 대리점 생겨야 되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세요?
곧 다음 해 1월 달이면 에이지락이 트랜스포메이션 키트가 LTO로 처음 에이지락이 세상에 나오는 달. BD가 돼서 6대까지 받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생겼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 나 무조건 BD 돼야 돼라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이유 무조건 100% 돼야 된다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스폰서를 믿게 돼요.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 먹고 이때도 10, 11, 12, 1, 4개월 만에 1대 7명을 12개 만들어야 돼요. 5개나 만들어야 돼요. 8년 동안 7개 만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4개월 만에 5개를 만들어요? 근데 생각을 되기로 마음 먹으니까 하던데요. 하니까 다음 달에 8개 되고 그 다음 달에 9개 되고 1월 달에 몇 개 됐어요? 12개. BD 됐잖아요. 그죠? 나는 그냥 1대만 늘리려고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조직이 35개가 61개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1대 14개 되고 그리고 90개 됐어요. 그 다음 달에 107개 됐어요. 이게 뭐예요? 이집사장이 김영호 사장이 했던 얘기가 맞잖아요. 권사장 비디 되면 100개 된다니까 왜 자꾸 100개 만들고 비디 되려고 그래? 왜 일을 거꾸로 하나? 이런 얘기. 근데 내 생각은 안 바뀌어요. 늘 그랬잖아요. 우리. 그랬더니 그 다음 2014년에 285개가.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걸. 그런데 이로부터 세월이 7년, 8년이 걸리도록 티멜트를 못했다고. 6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미나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예요. 책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팀들의 발전을 위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팀에 대면서 맞아 나 BD 때도 이랬잖아요. 앞으로는 절대 잊고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사장님 그룹이 형성되면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서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조직을 만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되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책에서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린 그렇게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력이 없어서 핀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누구도요. 사장님 저는요. 대리점 내 조직아에 휘하에 사업자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장님 저 내년까지 팀을 떼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제가 저하고 제 파트너 딸랑 둘인데요. 저 올 12월까지 다 해야 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걸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긍정보다 부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월이죠 지금 휘슬러도 끝냈어요. 휘슬러도 끝내서 이제 휘슬러 가요. 네. 근데 팀엘 드립을 한 번도 못 가고 지금 플래티늄까지 하고 다 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벌 받는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지은 죄값 받는 거예요. 그리고 참 다음에는 휘슬러 갈 수 있겠죠. 이 상황이면. 근데 이 휘슬러는 저희 캐나다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 타고 트립을 못 가고요. 자가용으로 팀멜트 트립을 가요. 이것도 벌 받는 거예요. 이 휘슬러는요. 저희 집에서 가까워가지고요. 자주 가요. 네. 아주 좋은 곳이긴 하죠. 네. 근데 전 첫 팀멜트 트립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하고 벌 받지 마세요. 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어떡하죠? 시간 벌써 다 됐네요. 도움은 되셨어요? 제가 뒤에 장표가 한 30개 남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뒤에 장표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심이 느껴지세요? 형제 라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조직 크고 확산한다고 뭐 제 수입에 뭐 지장이 있는 거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건 제가 경험하면서 절대 이걸 하지 말자를 오늘 얘기하고 비즈니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 머리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의 생각, 내가 믿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몰라도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얘기, 이건 나머지는 제 유튜브에 강의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건 네, 유튜브에 내용 다 나오니까 죄송해요. 제가
김경주 사님, 이길수 사님 얼굴 보고 너무 잘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너무 진중하게 강의를 해가지고 네. 이건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비즈니스에는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맞죠? 스타벅스 사업을 하려면요 누구에게나 자격 기준을 갖춰야 돼요. 그죠? 그게 비즈니스의 규칙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하고요. 경험 없으면 못해요. 뉴스키는요. 자격 기준이 없죠. 상황이 안 좋아도 할 수 있죠. 그건 규정이 없는 것뿐이죠. 보이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내가 똑같은 자격 기준을 갖추고 시작하셔야 돼요. 나는 애가 어려서, 난 남편이 반대해서, 난 돈이 없어서, 난 집이 멀어서, 난 어려서, 난 나이가 많아서. 이건 그 사람 탓인 거죠. 개인적인 상황인 거죠. 그 개인적인 상황을 비즈니스에 결부시키지 마세요. 사장님, 저도요, 출근하고 싶죠? 저도 아침부터 시스템에 나오고 싶죠? 근데 내 상황이 그렇게 못하는 거 사장님 알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세요? 속상하게. 못한다고 출발선에 안 섰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발전은 더뎌요.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난 이들과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농구하는데 170인 사람이 있고 2m인 사람이 있어요. 누가 상황이 좋아요? 2m가 상황이 좋아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170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IQ가 150이고 어떤 사람은 IQ가 80이에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럼 80이 더 노력해야 돼요? 150이 더 노력해야 돼요? 80이 더 노력하죠.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주변이 반대가 싫고 아이가 어려요. 그건 내 탓인 거고. 이 탓을 하면서 자꾸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마세요. 오히려 아이가 어리면 더 열심히 해야죠. 돈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남편이 반대하면 더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죠, 증거를. 그리고 우리 사업은요, 우리 많이 들었죠.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그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거라고 얘기했죠. 우리 사업의 성공은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거라. 여러분 이거 실천하세요.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건 김경주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성공을 이룬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김경주 사연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도울 게 있어요. 김경주 사연 미팅에 들어와서 자세 좋게 바로 앉는 게 그게 뭐 돕는 거예요. 다들 어떤 생각해요? 리더니까 저럴 수 있지. 맞잖아요. 오히려 김경주 사연이 돕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태도와 자세를 갖고 미팅 참가하잖아요.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조직이 많지 않았어요. 조직이 많지 않으니까 더 바른 자세로 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한테 야 저분 누구야 변철훈 사장님? 와 저 사람 진짜 자세 좋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변철훈 사장 같은 분만 쫙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 같은 사람만 쫙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내가 누군가를 겁나는 명단을 초대했으면 신경 쓰일걸요? 오늘 누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세수는 하고 듣나? 맞잖아요. 그게 돕는 거예요. 미팅에 좀 더 일찍 들어오고 미팅에 바른 자세로 참석하고 그러면 주변에 이게 물결이 지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조직이 커졌을 때 돕는 건 이미 늦어요. 지금 그걸 도울 줄 알고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게 뭔지를 메모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그 도울 수 있는 목록을 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세요. 앞으로 난 무조건 카메라 켜겠다. 난 앞으로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하니까 나는 시스템만큼은 사무실 나가서 그래야겠다.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사무실 나가야겠다. 그럼 요즘 사무실 사람 많아요? 겁나 많아요 요즘 선생님. 백사모 앞에 사람들 뉴스킨 사업자들 되게 많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김경주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도울 수 있어요. 내가 내 위치에서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지를 보세요. 이건 마지막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은 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요. 그럼 뭘 가지셔야 되냐면요.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좋은 습관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기보다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쁜 습관부터.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잣대를 대지 말고요. 리더들의 모습으로 기준으로 내가 우리 리더보다 못한 게 뭔지, 나쁜 습관이 뭔지, 다른 게 뭔지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습관은 뭔지 아세요? 누스킨 비즈니스의 성공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세요. 그걸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그건 진짜 삶을 대하는 나쁜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그게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셔야죠. 잠은 졸리면 자고 일어나는 건 그만 자고 싶으면 일어나고 주어진 일, 해야 될 일만 눈앞의 일만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해가서 어떻게 인생을 바꿔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니까 네트워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말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판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의 최대 적은 누군지 아세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왜 외부의 시선이 안 좋냐고요? 뉴스킨 하는 사람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사상이 잘못됐어요. 한 달에 1억 벌는다고 하는데 누릴 거 다 누려요.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는 결과를 만든 이후에 누리는 거예요. 과정에서는요.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써 부어야 돼요. 맞잖아요. 권리소득을 버는 대부분 일은 자산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자산 안 만들어져요. 근데 누스킨 하는 사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시작부터 시간의 자유를 누려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하루를 돌이켜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성공 못하면 누가 성공해? 이 마음이 들어야 성공해요. 자꾸 스폰서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사장님 갔을 때 제가 성공할 것 같아요? 그건 스폰서한테 안 물어봐도 내가 더 잘알아. 여러분이 집에 가면 스스로한테 감동적이냐고. 이렇게 열심히 샀나. 내가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해? 저희는 더디 같지만 매일매일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실하면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성실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성실은요. 부지런한 걸 성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꾸준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성실해요. 오늘은 본사 픽업센터 갔다가 오늘 대문 3건 하고 누구 만날 사람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루 24시간 논다고 성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미팅이 안 늦고. 여러분 시스템에 참석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 파트너가 저한테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성실히 사업하고 시스템도 늦은 적이 없고 시스템도 빠진 적이 없는데 저는 왜 변화가 없죠? 저 왜 안 되는 거죠? 이거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사장님, 선생님 저 학교도 지각한 적 없고요. 학교도 빠진 적 없는데 저 왜 대학을 못 가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매일매일 꾸준히 시스템 나온다고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안에서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성공을 보장해 주지. 그게 성실한 거예요. 저 6년 객은 중학교 3년 객은 고등학교 3년 객은 합의 12년 객을 했는데 전문대 나왔어요. 그렇죠? 저도 따져야겠네. 교육부에 가서. 저 12년 객은상 받았는데 저 왜 서울대 못 가요? 가면 뭐예요? 학교에서 멍 때리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목표도 없이. 두 번째, 책임감 되게 중요하죠. 책임감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는 여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랑을 고백했으면 정말 저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죠. 그죠? 우리 누스킨에 너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연 이제 끝났습니다. 사연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사연 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는 행동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뱉은 말에 책임지세요. 책임 못 질 거면 뱉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 감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건 잘할 때 배우는 것만 필요하지 않아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셔야죠. 그죠? 1년 365일 중에 11개월 잘하다가 한 달 잘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처음으로 빻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쌀을 잘 씻어가지고요. 밥솥에 쌀을 안 쳤어요. 밥을 돌렸어요. 밥이 뭐 1시간 후면 다 되는데 한 40분 돌리다 코드 뽑아버렸어요. 그럼 다시 코드 꼽으면 돼요? 다시 쌀 버리고 다시 물 씻고 다시 해야죠. 잠깐 손을 놓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 그래서 잠시도 감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세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내 태도로 비춰져야 돼요? 힘들면 힘든 티 다 내고.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파트너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대신 지금 화풀이하는 거거든요. 절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눈에 보이는 태도로 보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부탁드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주도적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하는데 주도적이 되지 말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절대 주도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고민하고 선택하는 건 주도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발. 행동하는 걸 주도적으로 하시라고. 고민과 선택은 주도적이면 안 돼요. 확인해 보셔야죠.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맞습니까? 김유경 부사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장님?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네. 그런 생각은 당신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되네. 맞죠? 사람들이요.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걸 너무 주도적으로 해요. 제 사업하면서 절대 안 했던 게 이거예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지금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제 고민 하나하나를 제가 전화번호부에 통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영두 사람이에요. 오늘도 3번 전화했어요. 3번. 사장님 이럴 경우에는 제가 고민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확인하고 해요. 전 절대 고민하고 선택하는 건 주도적으로 안 해요. 김경주 사회면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수동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다면 주도적이 되세요. 행동을 앞장서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대모는 아무리 잘하고 매출 아무리 잘하고 리크루팅 아무리 잘해도요. 조직 만드는 것과 별개예요. 이게 있어야 조직을 만들고 이게 있어야 성장해요. 제가 10분 오바했는데 15분이나 오바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하려고 정말 오늘 정말 리더님들 계셔서 제가 성심성의껏 하려다 보니까 좀 오바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또 대중교통 타고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은 밤까지 이렇게 함께 집중해 주셔서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